인기스타처럼 떠오르는 동시대 인물을 멘토로 삼는 대신 역사에서 롤 모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조언을 건네는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길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3장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여기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쫓겨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일을 벌이는데 족족 망합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깐깐한지 타협이라곤 모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자기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뿐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죄다 욕합니다. 딱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잘못된 세상이라고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잘못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정도전. 자신의 이름처럼 도전의 연속인 삶을 살다간 인물입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기에 향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향리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로 수령처럼 중앙에서 임명되는 관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수령을 보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의 향리만큼 지위가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려시대의 향리도 이렇다 할 힘은 없었습니다. 지역 유지 정도라고 할까요? 정도전의 집안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죠. 어쨌거나 정도전은 과거에 급제해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신진사대부였던 만큼 원나라를 배척하는 개혁 정치를 펼치던 공민왕의 총애를 받기도 했어요. 당시 원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수도를 빼앗기고 몽골 지역으로 쫓겨났죠. 이를 북원이라 합니다.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진사대부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보다 한족의 정통성을 가진 명나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도전 또한 명나라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친명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피살되었고 친원파인 고려 권문세족의 힘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우왕을 즉위시키고 정권을 잡은 이이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이님은 친명파 신진 사대부인 정도전에게 고려에 온 북원 사신을 접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단칼에 거부합니다. 나는 원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접대를 하라는 거냐 하면서 반발하죠. 위에서 그걸 이해할까요? 그래도 가서 접대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도전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긴다면 그 사신을 죽이든지 포박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 합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죠. 주위에서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나라 사신을 죽이겠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랬겠죠? 결국 정도전은 명령에 불복종한 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나주에서 2년간 유배 생활을 했는데 복직이 안 되었어요. 함께 유배 갔던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과 사이가 안 좋더라도 하나둘씩 복직을 하는데 정도전만큼은 조정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정도전은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합니다. 정도전은 원나라가 싫기도 했지만 고려도 싫었던 거죠. 어느 왕조든 말기에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고려 말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려 40년 가까이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죠. 고아가 많아지고 이상 가족도 생겨요. 땅이 황폐해지면서 백성들의 삶도 파탄이 납니다. 오랫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은 탓에 조정은 엉망이고 국교인 불교의 폐단도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들이 대토지를 경영하면서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노비로 전락합니다.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 자연히 국가의 조세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홍건적과 외국까지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조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정도전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다시 당시 삼각산이라고 불렸던 북한산에 조그만 학교를 세웁니다. 하지만 정도전을 미워하는 세력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부평 쪽으로 쫓겨가 다시 후배들을 좀 가르쳐 보려는데 또 철거되고 다음에는 김포로 가요.
요즘 시대로 치면 정도전은 전과자입니다. 유배 다녀온 죄인 출신인데다 세상과 불화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도처에 적도 많았습니다. 제야의 지식인으로 살며 재기를 노리지만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의 부인은 가슴을 칩니다. 남편이 가진 건 없어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떠돌이나 다름없이 생활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도전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쩌다 국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방랑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죠. 정도전은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이라 대답합니다.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느긋한 태도를 취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랑 생활 동안 정도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정도전의 어머니에겐 노비의 피가 섞여 있었거든요. 이게 정도전의 약점이었던 겁니다. 정도전이 유배를 당할 시점에 정몽주도 유배를 가는데요. 둘 다 유배 생활이 끝났는데 정몽주만 복직을 합니다. 정도전은 그러지 못했고요.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정도전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년간의 유배 생활과 7년간의 유랑 생활이 그에게 고통만 안겨준 건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보니 백성들의 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잦은 전쟁으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가난에 한 번 울고 가진 자들의 수탈에 또 한 번 울어야 했죠. 먹을 것도 없는 판국에 불합리한 조세 제도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조정에만 있었다면 백성이 이런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도전은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고려 조정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권문세족과의 불화, 신분상의 결함 등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정도전은 벽 앞에서 멈추는 대신 벽을 깨 부수기로 합니다. 내 신분 때문에 관직 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좌절하는 대신 관직 생활을 못하게 하는 세상을 바꿔버리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건 불합리해. 이게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자신을 연민하고 세상을 향해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꿔보려 했어요. 고려해서 안 된다면 다른 왕조를 세우자고 결심한 거예요. 혁명을 꿈꾼 겁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물색합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고려의 영웅으로 불리던 인물을 찾아갑니다. 그가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었죠. 함경도에서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랑했지만 이성계 또한 정도전과 같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성계는 전주이씨입니다. 시조는 전주 사람이지만 사대조인 이한사가 전주를 떠나 삼척으로 그리고 다시 함경도로 이주했죠. 전주 지역의 관리와 불화가 생겨 떠난 것이었는데 무려 170호 그러니까 170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본래 권세가 있는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고려 조정에서는 이한사에게 원나라 군사를 막는 임무를 주었지만 이한사는 원나라에 항복했습니다. 그 뒤로 이성계의 가문은 원나라가 고려 북부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쌍성 총관부에서 주위 고려인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여진족도 통솔했죠. 그러다 원나라가 몰락할 때쯤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점령하면서 다시 고려로 귀순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인의 후손이지만 변방에서 태어났고 여진족의 문화에 익숙했어요.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다 한들 고려 조정의 관리들에게는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던 정도전은 이성계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이성계의 군대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이만한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정도전은 왜구를 칠 수 있다는 말이었다고 답하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그 속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는 없었죠. 내뱉는 순간 역모가 되니까요.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이잖아요.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은 새 왕조의 그림을 이미 그려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성계는 위화 도해군으로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뒤이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조선의 왕이 된 사람은 이성계지만 조선의 기틀을 닦고 질서를 만든 사람은 정도전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정도전이 한양 지도를 펼쳐놓고 선을 하나 그으면 그것이 길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붓으로 그은 길을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거닐고 있습니다. 그가 점을 뚝뚝 찍은 곳에는 성문이 건립되었습니다. 도성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문들, 흥인지문, 숭례문, 숙정문, 돈의문 모두 정도전의 구상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정도전은 조선의 설계자였습니다. 정도전의 사상은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모든 토지를 몰수해서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노비들도 해방시키자고 주장했어요. 기득권 계층의 반발로 그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시대를 앞서 있었어요. 정도전은 왕과 귀족만이 사람 취급을 받던 시대에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왕 한 사람이 나라를 좌우하는 전제 왕권을 경계하고 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지향하기도 했죠. 왕은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유능한 재상에게 맡기자는 거였죠. 왕은 실력으로 뽑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시대에도 보기 드문 대단히 급진적이고 선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배당하고 유랑하면서 만난 비뚤어진 세상의 문제의식을 느낀 정도전은 그런 세상을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고민했습니다. 길고 막막한 인생의 터널에서 주저하는 대신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위해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고려 망해라 하면서 괴로워하고 술이나 퍼마셨다면 정도전이란 이름은 역사에서 잊히고 말았을 겁니다. 정도전에게 고려가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도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부조리와 불합리를 목도합니다. 이럴 때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졸업한 학교가 별로여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도전처럼 시대와의 불화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사회와 자신에 대한 인식과 비판의 불을 항상 환하게 밝혀놓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쉽게 좌절하거나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대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어쩌면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겠고요. 자신의 인생만큼 대안 없이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자신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해결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만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높게만 보이던 벽도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